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제치고 스포츠 선수 수입 랭킹 1위를 달성한 코너 맥그리거. 코너 맥그리거는 파이터로서의 성공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의 등장으로 MMA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으며 매니아 문화가 아닌 대중 스포츠로의 도약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맥그리거의 입지는 UFC 전체와 맞먹을 만큼 거대했고 그에 걸맞는 압도적인 기량까지 갖추고 있었지만 성공이 취한 맥그리거는 이제 진지한 운동선수가 아닌 어쩌다 등장하는 이벤트성 선수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약물 의혹과 더불어 이상행동과 범죄를 저지르던 맥그리거는 격투계 최악의 악당인 바다하리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되었으니 오늘은 맥그리거가 어떻게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자리잡고 재벌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왜 운동선수로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는지 코너 맥그리거의 성공과 몰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의 차도로입니다. 차도로와 매미킴이 함께하는 격투 토크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 UFC 첫 무대에 오른 맥그리거는 이미 슈퍼스타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가르데 스탠스와 자신만만한 태도, 절묘한 거리감과 극한에 다다른 카운터로 상대를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놀던 그는 어퍼컷 3연타로 4연승 중이던 마커스 브리메지를 격침! 이날 대회의 그 누구보다 강렬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한 경기로 데이나 화이트의 극찬을 받은 맥그리거는 단 2년 만에 MMA의 판도를 뒤집어 버리는데요. 그는 UFC 3전째 메인 이벤트를 받게 되고 홈그라운드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브랜다우의 영혼까지 털어버립니다. 실력을 떠나 동작 하나하나에 환호성이 터진다는 것은 그의 팬층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의미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실력과 인기를 모두 잡은 맥그리거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상대인 더스틴 포이리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맥그리거는 포이리에와 싸우기도 전에 트래시 토크로 화제에 오릅니다. 마치 무하마드 알리나 플로이드 메이웨더처럼 자신감을 넘어 살짝 거만한 태도를 취하던 맥그리거는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며 1라운드 KO를 예고하고 심리전에 말려든 포이리에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기선을 제압한 맥그리거는 자신의 예언을 그대로 실현하는데요. 리드미컬한 잽잽2가 측두부를 강탈하면서 다이아몬드 포이리에에게 커리어 사상 최초의 KO 패배를 안겨다줍니다. 이후 맥그리거는 앤더슨 실바, 척 리델, 브록 레스너 등 그 어떤 프랜차이즈 스타보다 압도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그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경기장을 자신의 팬들로 채워버리고 UFC 전체가 맥그리거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은 여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런 파격적인 인기에 힘입어 데니스 시버와 체드 맨데스를 박살낸 맥그리거는 드디어 패더급의 끝판왕 조제 알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무리 맥그리거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하더라도 조제 알도의 패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맥그리거는 포이리에전에서 그랬듯이 과격한 도발로 알도의 멘탈을 공격합니다. 이는 대표적인 트래시 토커인 차일 소넨이나 마이클 비스핀과는 또 다른 결의 심리전으로 시합에 서사를 부여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홍보수단이 되는 거대한 마케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기운을 끌어모은 맥그리거는 조제 알도의 절대 왕권을 13초 만에 종식시키고 MMA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데요. 이 승리로 코너 맥그리거라는 이름을 과거 에밀리아넨코 효도르처럼 격투기 문외한 애들에게도 퍼지게 됩니다. 그 뒤 네이트 디아즈와의 2차전으로 역대 최고의 게이트 수입을 달성한 맥그리거는 에디 알바레즈와 라이트급 타이틀전에서 기량의 최고점을 찍습니다. 마치 밟으면 터지는 지뢰처럼 사정거리 들어오는 순간 자동적으로 터지는 카운터는 MMA 복싱을 통달한 것과도 같은 극한에 다다른 경지였으며 오직 맥그리거만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UFC 최초로 동시에 두 체급 챔피언을 달성한 맥그리거는 이어지는 메이웨더와의 복싱 매치로 스포츠 스타로서 세계적인 반열에 오릅니다. 두 사람의 경기는 게이트 수입 5,500만 달러와 페이퍼뷰 430만 건, 220개국에서 10억 명이 시청하는 등 역대 투기 종목 흥행순위 2위를 달성하고 맥그리거는 대략 1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초대박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1,800억 정도 되는 돈인데요. 단 한 경기만으로 맥그리거는 1,800억을 벌어들인 것이죠. 참고로 메이웨더는 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900억을 법니다. 슈퍼스타 2명이 붙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군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경기는 크로스오버 매치의 시발점이 되어 지금까지도 복싱과 MMA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맥그리거는 종합격투기의 대중화와 시장을 성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맥그리거의 성공 신화는 선수 생활과 정신건강에 있어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가 이상 행동이나 과잉 행동을 시작한 것은 2017년 11일 벨라토르에서 팀 동료인 찰리 워드를 응원하던 맥그리거는 워드가 승리하자 격양된 모습으로 케이지에 난입했고 이를 떼어놓던 마크 고다드 주심과 관계자들에게 폭력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당시 맥그리거는 코너맨 자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아나무인으로 행동한 것인데요. 이 시기 과속운전으로 벌금까지 받게 되면서 뭔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은 조짐을 보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맥그리거에 대해 데이나 화이트를 비롯한 수많은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칩니다. 오직 고된 훈련으로 하루를 보내는 파이터의 삶을 과연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 하고 싶겠냐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최초의 UFC 파이터 매미킴 김동현 선수가 데이나 화이트의 이런 발언에 대해 파이터의 입장으로서 설명한 바 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위에 나오고 있는 쇼츠 영상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실제로 방송이나 영화 촬영, 개인 사업에만 몰두하던 맥그리거는 자연스럽게 운동선수와는 멀어지고 있었고 어느덧 마지막 경기 이후 2년이 다 된 시점까지 복귀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파이터보다는 셀럽으로 살아가던 맥그리거는 자신의 오른팔인 아르템 로보프와 하빕의 갈등이 불씨가 되어 UFC로 복귀합니다.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하빕이 패거리를 대동하여 로보프를 위협했고 이게 맥그리거의 심기를 자극한 것이죠. 그리고 맥그리거는 하빕을 공격한다는 명목으로 선수들이 타고 있던 버스에 손수레를 던지는 경악스러운 사건을 벌이는데요. 이로 인해 마이클 키에사와 레이 보고 선수는 유리파편에 부상을 입어 출전이 취소되었고 몇몇 선수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만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타인의 신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맥그리거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와 분노관리 교육 이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반성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하빕과의 시합이 확정되자 높은 수위의 트래시 토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만만한 태도보다는 그저 불안함을 숨기기 위한 과잉 행동으로 보였는데 하빕을 포함한 일부 격투기 관계자들이 맥그리거가 알코올 의존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그의 트래시 토킹은 술주정으로 보인다고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합을 앞두고 위스키 브랜드를 런칭하고 UFC 기자회견장에서 위스키를 마시는 등 시합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결국 하빕과의 경기를 패배하고 시합 이후에 벌어진 난투극으로 6개월간 자격 정지까지 받게 된 맥그리거는 이후 사건 사고와 이상행동이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게 됩니다. 아직 혐의가 입증되진 않았지만 그는 2018년 12월 호텔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1년 뒤엔 차량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아직도 공방이 끝나지 않은 두 사건이지만 1년 사이에 2번이나 성폭행 의혹이 나오니 맥그리거의 이미지가 심하게 실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신의 위스키를 홍보하기 위해 더블린의 술집을 방문한 맥그리거는 나이든 손님이 시음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맨손으로 가격하며 큰 논란이 되었죠. 이건 살짝 TMI이긴 한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손님은 노인이 아니라 50대 중년이었고 2년 뒤인 2021년엔 맥그리거가 이 폭행 사건이 터진 술집을 사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건과 사고를 끊임없이 물고 다니던 맥그리거는 2020년 1월 하빕전 이후 1년 3개월 만에 복귀전을 가집니다. 최근 분위기가 나쁜 도널드 세로니와 웰터급에서 맞붙은 그는 너무나 일방적인 경기 끝에 40초 KO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맥그리거. 참고로 맥그리거는 무명 시절 때부터 함께한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고 둘 사이엔 아이가 4명이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그리거는 여자들과 파티를 즐기고 술과 마약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주변인들과 격투기 관계자들은 이같이 문란한 그의 사생활 때문에 맥그리거가 계속 실수를 하는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2021년 1월 더스틴 포이리에와 7년 만에 2차전을 치르게 된 맥그리거. 물론 1차전의 승패가 의미 없을 만큼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제법 의미 있는 격차로 탑독을 받은 맥그리거. 그리고 이번엔 패더급이 아니라 라이트급 경기라는 변수도 있었습니다. 알바레즈 전의 카운터 감각이나 세로니 전의 호전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두 방이면 쓰러지던 예전과는 달리 자꾸만 받아치는 그림이 나오죠. 그렇게 불안함을 풍기던 맥그리거는 너무나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고 마는데요.
무자비한 속사포 연타에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2라운드도 넘기지 못하고 TKO 패배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빕을 상대로 4라운드를 버텼으나 자신이 좋아하는 상성인 전진영 타격가를 만났음에도 내구력과 화력 대결에서 깨끗하게 밀려버린 맥그리거. 그는 포이리에와 3차전을 만들기 위해 날선 발언들을 쏟아내는데 여러가지 발언 중에서도 더스틴 포이리에의 아내가 자신에게 DM을 보냈다며 포이리에의 와이프가 순화시키자면 물란한 여자이고 포이리에는 아내에게 버림받은 루저라며 남의 가정사까지 건드리죠. 참고로 포이리에의 와이프가 맥그리거에게 DM을 보낸 이유에 대해선 맥그리거가 포이리에 부부가 운영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겠다고 말해놓고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오히려 맥그리거의 이미지만 더욱 추락하죠. 그리고 6개월 뒤 서력전에 나선 맥그리거. 하지만 과거 앤더슨 실바와 크리스 와이드먼의 몰락에 쐐기를 박았던 것과 아주 똑같은 그림으로 패배하고 마는데요. 킥 비중을 늘리던 도중 발목이 골절되는 끔찍한 부상이 발생하여 패배하고 말죠. 그리고 맥그리거는 여기서도 선 넘는 도발을 계속하는데요. 그는 발목이 부러져 일어서지도 못해 앉아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이 경기는 닥터 스톱으로 중지된 것이라 자신은 패배한 것이 절대 아니며 옥타곤에 있는 포이리의 와이프에게도 계속해서 도발을 하여 저도 맥그리거 정말 좋아했지만 솔직히 여기선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생애 첫 연패와 함께 무기한 휴식기에 들어가게 된 맥그리거. 그리고 이 부상은 그동안 이것만큼은 아닌 줄 알았던 약물 사용 의혹의 계기가 됩니다. 과거 여러 차례 약물러들을 비난하고 자신의 깨끗함을 당당하게 외치던 맥그리거였으나 부상 회복 기간이 이상하게 짧은 것은 물론 어느샌가 근육질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우사다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당시 웰터급 챔피언인 카마루 우스만을 불러내는 등 약물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참고로 맥그리거는 부상 회복을 위해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해 100% 확신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로건 해설이나 호르의 마스비달 같은 격투기 관계자들은 맥그리거가 회복기 동안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으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약물 부작용인 충동 조절 장애와 공격성까지 발생하면서 이런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2021년 10월 로마의 클럽을 놀러간 맥그리거는 목격자가 10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유명 뮤지션인 프란체스코 파치네티를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했고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가격당한 파치네티는 몸이 테이블 위로 떨어지고 코뼈가 부러졌지만 맥그리거는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그리거의 이상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2년 7월 생일 파티 도중 요트에 타고 있던 42살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까지 걸었으나 몇 개월 뒤 원고 측이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진실을 알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여성의 차에 불이 붙는다거나 집안으로 벽돌이 날아오고 누군가가 납치를 시도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그리거가 아일랜드의 거대 조직폭력배와 파티하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그가 단순한 악동이 아니라 바다아리처럼 점점 더 위험한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게 되었죠. 또한 2023년 6월 NBA 결승전을 찾은 맥그리거는 이번에도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그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마이애미 마스코트를 가격했고 마스코트가 쓰러지는 것으로 끝나야 했지만 뭔가에 심취한 듯이 다가가서 파운딩을 꽂아버렸습니다. 이는 폭력에 도취되어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추측되며 순간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덧 36살이 된 맥그리거는 마이클 챈들러와의 시합을 무려 1년이 넘도록 지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이 현실이 될지는 미지수이기는 하나 여전히 맥그리거는 모든 선수들이 원하는 황금 고블린으로 남아있으며 그의 공백기 동안 톰 아스피날, 알렉스 페레이라, 이슬람 마카체프 등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맥그리거의 위상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맥그리거는 자신을 반고우에 빗대며 이상 행동의 원인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반고우가 예술에 몰두하여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겼듯이 본인 역시 격투기에 올인했기 때문에 절대로 정상일 수 없으며 대신 가족들의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마이클 챈들러와의 시합은 반드시 열릴 것으로 추측되며 그동안 단신에게는 유독 강했던 맥그리거이기 때문에 훈련에만 몰두한다면 승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상황인데요. 연막 작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맥그리거는 지금도 꾸준하게 파티 영상을 공개하거나 뭔가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과거의 기량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맥그리거가 이대로 바다하리의 길을 따라가게 될지 아니면 유종의 미를 거둘지를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